이쪽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2025년 1월 19일입니다. 향동 사무실에서 창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너무 몸이 건조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창 쪽으로가 약간 뭐라 그러나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다가 좀 다른 것도 붙이고 하면 뭐 딱히 저 뒤에 있는 이것도 좀 스크린 좀 하면은 크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워낙 윤석열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뭐 사회면 언론의 대부분을 차지해 갖고 어쨌든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보시는 바와 같으니까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서부지방법원에 이걸 폭도라고 해야 되나요? 극우파들의 폭도. 마치 트럼프가 4년 전에 트럼프 지지자들 뭐 이런 자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난입했던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평소 같으면은 경찰의 기동대가 시위 진압부대가 별 무리 없이 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닌 것이 아니었냐. 말하자면은 정문만 주로 하다가 후문 쪽 하다가 뚫려갖고 법원의 6층, 7층, 사무실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직한 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명이 살상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건물 안에는 그런 판사라든가 법원 공무원들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서버라든가 기기라 이런 것들이 많이 이건 말하자면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돼서는 폭동이죠. 폭동, 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어떤 걸 이제 문자로 글자로 써서 요구하고 이런. 근데 이것은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을 부수고 이렇게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낯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윤상현이라는 놈은 이 완전 쓰레기 새끼네요. 이게 그 폭도들을 석방할 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부추기는 거고,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경찰의 대응 이런 얘기도 하면서 권영세 같은 놈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놈들이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좌와 우를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폭력 행위에 대한 폭도들의 행위를 고무시키고 정당화하면서 이런 것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이런 자들도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더 사전에 밀어냈습니다. 거기다가 경찰관이 지키던 경찰관이 많이 맞고
폭행을 당하고 기자들도 폭행을 당하고 일반인들도 폭행을 당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집단화된 폭도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응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석열이 요구했던, 윤석열이 생각했던 바로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실제로는 법리적 차원에서 보면 뭐 발부를 예상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죠. 아주 극소수만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도 위기, 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은 법원의 폭도들이 난입해갖고 담당 판사를 죽이겠다는 둥 뭐 이지랄하는 거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런,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도 놀랬을 겁니다. 야,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어쨌든 하루빨리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내란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이런 폭도들이 처벌을 받고 그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른 사건들 뭐 이런저런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경기일보의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경기일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 부업 사기라는 것이 요즘 많이 극심하다. 전국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근데 이 경기일보가 어쨌든 경기 남부 쪽, 경기도 쪽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걸 경기 남부청 관련돼 갖고 이제 뭐 수원, 고양, 남양주, 양주, 파주 이렇게 돼 갖고 뭐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억대 손해까지 주장되는, 기본적으로 채팅 앱 기반으로 부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어떤 자체 오픈 대여방을 운영 중인데 뭐 어떤 채팅방엔 196명, 어떤 채팅방엔 446명, 어떤 채팅방 200명. 이게 다 고수익 미션에 의한 피해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피해 금액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채팅방이 개설돼 있고, 말하자면은 부업 사기 피해자들만 뭐 한 1,000명이 넘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부업, 어떤 부업을 알아보는 사람이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로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불법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예를 들면 보통의 뭐 한 사례는 이런 겁니다. 어떤 뭐 30대 회사원이 투잡을, 원래 월급만으로 생활비가 어려워서 투잡을 뛰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업을 알아보려다가 어떤 미션 방에 연결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를 450만 원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26살짜리 부부가 부업을 찾다가 남편과 아내가 한 400만 원을 해서 또 경찰을 신고를 했고, 보통 이렇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부업 사기를 당해서, SNS 부업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이 이거를 뭐 이제 수사를 해갖고 뭐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경찰이란 애들이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몇 달 지나서 관리 미제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신고는 받았고 사건이 일어난 건 맞는데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하는 신용하고 만다.
은행에 이게 사기 계좌다. 내가 이제 피해자들이 이 돈을 그쪽으로 보냈고 이게 사기 계좌다. 라고 해도 실제로 그 계좌를 지급 정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해달라고 해도 법에 그런 게 없다. 왜냐? 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봐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 애들은 전혀 아니면 은행들은 전혀 지급 정지를 안 한다. 그러니까 피해 구제 받을 수도 없고 경찰 애들은 실제로는 수사 중이다 라고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이런 상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경기일보애가 기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경찰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했더니 사실 비슷한 어떤 동일 계좌주가 있어서 사건을 병합해서 배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겠다. 병합에 어려움이 있다. 유사 사건 신고되고 접수되지만 아직 조사 중이고 잘 모르겠다. 근데 부업 사기라는 것이 계좌 정지 그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경기도, 수원, 고양, 남양주, 파주 온갖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SNS 부업 사기라는 것이 실제로 공간적인 특징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고양시에 살고 남양주시에 살고 파주시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기는 사이버로 당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이버로 당하지만 신고는 자기가 사는 내 옆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향에 예를 들면 일산 동부경찰서에 담당에 신고를 한다 한들 일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과에 이걸 사기를 수사하는 애들이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있어봤자 자기가 해야 될 사건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사기 사건이 지역마다 한도 떨어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어떤 특정한 조직, 부업 사기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병합을 해갖고 모아서 지방경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전담 수사를 해서 하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이 사기는. 왜냐? 우리는 이런 사기들을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수사를 받는 거로 각각의 경찰서에 한 건씩 자기들이 받아서 수사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전 경찰청에 모아갖고 쭉 한 번에 이건 비슷한 사건이 나서 모아서 어딘가가 해야 되는데 그 어딘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죠. 그러면 경기남부청만 모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런 어떤 사기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에 인력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아예 그러면 다 모아서 고향 일산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이 하면 되겠네. 근데 얘네들은 딴 걸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경찰 애들은 자기들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 그 담당 사건에 한 사람의 한 건의 액수는 1,000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사기 사건의 원래류는 수백억의 큰 조직이 하는 하나의 작은 촉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기범죄 대응은 사실은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해야 되지만 국가수사본부에는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요. 진짜 이 수사 인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전문수사국이나 청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시스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경기일보 다시 앞으로 돌아가 경기일보의 그 기자의 여자인데 얘가 저한테 이런 얘기 뭐 이런 걸 할 때 그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왜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를 쭉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 구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이 얘기를 경찰이나 아니면 그런 애들한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걔네들은 할 생각도 할 의지도 없고 당신들만 바보 된다. 이거는 경찰청 내의 시스템적인 측면, 수사 구조적인 측면이다. 즉 말하자면 터지곤 있는데 대응할 조직이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 놈들이라든가 경찰 고위 간부라든가 아니면 치안 관련된 애들은 관심이 없고 각각의 자기 작지만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항상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 범죄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이걸 쭉 그냥 그 설명을 해주고 기자들은 그게 이해 다 했고 너무 고맙고 뭐 사실은 자기가 몰랐던 걸 하다고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이 기자를 이 기사를 쓰고 좋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그로 끌고 범죄가 이렇다는 거 정도만 하고 마는 거다. 실제로 이 부업 사기 범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할 것까지 가야 된다. 근데 역시 저는 그 얘기를 이 여자 기자한테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이 여자 기자에도 딱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딱 거기까지 이게 피해자들 아니면 여기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응이라든가 뭐 구조적인 문제는 얘기는 전혀 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들한테 사건을 주거나 아니면 기사를 주거나 이러는 경찰들한테 빗보이거나 아니면 위에 데스크 돌대가리들이거든. 이 경기일보의 데스크든 이 보통 이런 언론의 중간급 이상의 간부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이런 그 사건 사고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지만 실제로 그럼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찰들 아니면 뭐 그 중에 뭐 어떤 뭐 일부 정치인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게 있다 하면은 걔네들이 뭔가 하는 척하고 사실은 안 하고 이런 꼴이 뭐가 됐냐면 예전에 그 불법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엠번방 사건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종합적으로 뭐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시스템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무식해서 모르고 사실은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안다고 해서 썼다고 해서 했다 하더라도 데스크나 이런 애들이 안 받아주니까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사건 사고 관련 기사를 보면 너무 수준이 낮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내가 이거를 계속 뭐라고 하나 기자들이라 이런 거 연락 오고 이런 애들한테 혼도 내고 막 지랄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해도 들어쳐먹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MBC의 조재영 기자라고 하는, 처음에는 무슨 사건 사고 관련된 사회부에, 지금 정치부로 가 있는 그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다. 어차피 당신도 이용해 먹고 얻을 거 없고 딴 데로 갈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지영이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많은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아니 웬걸 또 이제 귀찮고 복잡하고 자기 승진이나 아니면 전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회 이 사건 이런 건 걷어차고 정치나 외교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문화 쪽. 다시 또 온 사회부 기자 사건 사고 그런 애들은 또 그런 경력이나 능력이 없어 또 똑같 밑에서부터 또 헛지랄하다 하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주요 언론사의 사회부라든가 아니면 사건 기자들한테 이 헛지랄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속아준다 싶어. 근데 그래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사기 사건이 왜 이따위고 이 지랄이 나고 있고 왜 엉망이 되고 이걸 바꾸려면 뭘 해야 되고 그걸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뭐 하면 그때쯤 돼서 얘는 다 이제 이 사회부 사건부 기자 대충 알 때쯤 되면 이제 어디로 가냐? 편한 정치부, 경제 아니면 문화 이런죠. 아니면 뭐 다른 외국 특파원으로 가고 막. 이게 사실 경력이 되고 이게 반팔이 돼 갖고 승진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데 뭔가 남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경기일보의 이 SNS 부업 사기 여자 기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얘기를 하면서도 들어쳐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희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고 제가 유튜브도 하고 또 방송에 나와서 하지만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 않고 크게 한번 터지고 크게 한번 사고가 나고 크게 사람들 자살하고 죽고 특히 전세 사기가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 초반기에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수만 명이 막 터지고 막 그때 법을 만들어 컵도 개판을 만들었죠. 저만이 지능창에 있나요? 하여튼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실명을 말씀드리고 뭐 이런 기자들 아니면 뭐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냥 끝나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제가 뭐 MBC의 기자 이름을 실명해서 미안합니다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네, 그 외에도 비슷한 케이스 전 여러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이제 저한테도 뭐 스토킹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제살인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고 연락 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지 부정적으로 될 경우도 많고 어쨌든 요 SNS 부업 사기 보면서
사기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국적이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수사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 그거를 지속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한 바뀌는 게 없다.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은 사실은 사기가 더 크게 조직화, 더 크게 바뀌고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일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 마약 문제 심각 89%, 처벌 수준 약해 91%, 부정인식 커지고 경계심은 높아지는데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얘기해요.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거 부족하다. 정작 처벌 수준 약하다. 이건 그냥 쉽게 그냥 통계로 써서 인식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것들. 그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뭐 형량을 높여야 된다. 치료 재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처벌 강화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죠? 위험하고 이건 1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언론이 스스로를 너무 가두고 언론이 사실 무능하고 하니까 너무 그 이상 더 한 발을 못 나가는 거죠. 스스로 갖다 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알바 광고를 통해서 건당 60만 원 간병인 모집해서 여성을 유인을 납치한 20대가 구속 해소됐어요. SNS상에 이런 종류의 범죄자, 인신을 납치해갖고 이런 사기에서 실제의 납치까지 가는 이렇게 도전적이고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어쨌든 오늘 날씨가 별로 어둡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자 남아있는 일요일 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